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자녀 문제는 네. 이분이 얘기 안 틀어도 내가 보기엔 전당대회 때 사실은 네. 한동훈 개인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한동훈과 여사의 문자 얘기로 그냥 다 끝나버린 거예요. 한동훈 개인에 대한 검증은 없었다고요. 한동훈이 정치를 잘할 것 같냐?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뭐냐? 아니 진짜 제3자 특검은 제대로 할 것 같냐? 뭐 이런 걸 그냥 확 세게 좀 얘기를 하고 못을 박았어야 되는데 못을 박아도 못을 뺄 판인데 네. 예? 그 개인에 대한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여사 공격하기 위해서 한동훈을 공격하는 네. 이런 전당대회가 돼버렸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양정철, 박영선, 이 둘 다 정신 나간 거야. 대통령실 웃긴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당시에 양정철 전 원장에 대한 비서실장설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한 국무총리설이 있었을 때 대통령실 웃긴다.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이분은 그 객관적 시각에서 대통령실을 보고 있나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당시에 그 이제 네. 소위 양정철 비서실장, 뭐 박영선 총리 설이 나왔을 때 정말 보수를 표방하시는 분들은 다 경악을 했죠. 아니 아무리 이게 아이디어 차원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왔다는 거야? 이래서 정말 경악을 했었던 아마 그런 그 경악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아마 제가 볼 땐 저게 어느 분의 아이디어에서 출처가 어딘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던가. 만약에 저 출처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엄호를 하지 않았을까? 태도를 바꿔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굉장히 이 어려운 특히 총선에서 이렇게 패하고 뭔가 새로움을 찾아내는 어떤 극단적인 새로움을 얘기하려면 이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아마 바꿔서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은 또 누구야? 누구야? 바보 아니야? 뭐 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라인이 나오잖아요. 예.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는 다시 그 이후에 통화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통화가 있었다면 야 내가 그때 잘못 얘기한 것 같아 그러지 않았었을까라는 뭐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핵심구에서 빗겨난 사람이야. 핵심 라인에서. 핵심 네. 라인에 없었던 거지. 근데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감사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기획하거나 네. 그것을 뭐 혹시 뭔지 알았거나 이랬으면 이렇게 얘기는 않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껴져 있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비껴져 있었던 걸로 보이고 예. 실제로 그 용인 갑에 가서 네. 엄청 일찍부터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실 행정관을 했기 때문에 예. 무지무지 많이 팔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내가 대통령 행정관이다. 네. 근데 갑자기 이 업무가 쫙 딱 내려오는 나오니까 거예요. 예. 김대남이 이 기자한테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저기 뭐 불만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 정권은 재밌어요. 네. 뭐라 하고 다니면 입을 막아줘요. 그러니까 네? 아니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로 뭐라 하고 다니면 입을 막아준다고요. 예? 그러니까. 고발사주 검사장 시켜줘. 그러니까.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시켜줘. 예? 예. 이 행정관 서울보증보험 감사시켜줘. 시켜줘. 저 입막음 같아. 예, 보니까. 김막음. 입막음입니다. 예. 뭐라고 해야 되겠네. 출세하고 싶은 이 정도에서 출세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근데 이 그런 정도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 정도 심각하면 대체로 물러나잖아요. 사의 표명하고 정리하잖아요. 근데 이분 또 가만히 있고 대통령실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걸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이는 조치만 조치가 아니잖아요. 아마 이분 제가 그 예상컨대 찬바람 불기 전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지 않으실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할 수밖에 없다. 야, 근데 지금 이분만 문제가 아니라 뉴스토마토 명태균 씨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어제 그 두 분에 대해서 명태균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회계 책임자 알파벳 이 씨 이 세 명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명태균 씨가 개혁신당 계속 공개 저격하고 있습니다. 허은하 대표 측이 허은하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모 씨를
또 뭐 공개 저격하고 허은혜 대표의 그 SNS에 뭐 본인이 댓글을 달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을 숨기지 않아요. 계속 내가 얼마나 센 사람인지를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서정욱 변호사가 C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허은하 대표 측이 이준석 의원 측을 궁지에 몰려고 칠불사 회동을 뭐 제보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허은하 대표도 인내심의 한계를 넘고 있다. 법적 대응 예고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개혁신당 얘기해 주세요. 뭐가 궁금합니까? 하나하나. 일단 네. 서정욱 변호사가 주장한 네. 내용은 허위 사실입니다. 허위 사실이다. 네. 그리고 그걸 뭐 전당대회 때 뭐 이긴 최고와 허은하 대표의 경쟁에서 뭐 누구를 지지했다 뭐 이런 것까지 거짓으로 지어서 자 본인의 내피셜로 막 연결을 해서 얘기를 했던데 제가 보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었고 다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보면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네. 서정욱 변호사.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럼 법적 대응 합니까? 아마 서 변호사 대상으로? 아마 김범준 씨가 하겠죠. 그 허은하 대표 비서실장. 지금은 아닙니다. 아 이제 그만둔. 네, 그만뒀고 전 비서실장인데 네. 김범준 씨가 뭐 알아서 하겠죠. 제가 알기로는 고소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뭐 제가 뭐 저희가 당해서 할 건 아니고. 어떤 대응을 하는 건 없습니다. 네. 예. 그런 그리고- 상황이고요. 네. 그 나는 서정욱 변호사가 이분이 좀 재밌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 사진 찍은 것도 보여주고 했다는 사람이 이분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예. 사진 찍은 거? 아, 여사랑 사진 찍어갖고. 예. 여사랑 사진 찍은 거. 예, 예. 그런 거 자랑하고 다닐 사람인데. 서정욱 변호사도 김건희 여사하고 친하다고 얘기 많이 해요. 네. 그런 걸 이렇게 하고 다니는. 들으셨죠? 네. 하고 다니는 분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서 변호사가 저 개인적으로 저도 아는데 네. 서 변호사가 이 상황에서 왜 이걸 들고 나와서 했을까 공격의 포인트를 아. 개혁신당으로 방향을 틀려고 네, 네. 자꾸 이걸 키우는 건데 개혁신당이 뭐 구릴 게 하나도 없고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하는 거고 김건희 여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건희 여사를 단 일도 실드 칠 일도 두둔할 일도 없어요. 오히려 저희가 비판하면 비판하지. 오히려 이준석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본인은 2명의 여성 대통령을 뽑았다. 예. 그 한 명은 누구일까요? 뭐 이런 정도로 세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예. 저희는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제 그 답정너처럼 뭘 정해놓고 듣고 싶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안 해준다고 뭐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제 개혁신당에서는 서정욱 변호사의 그런 플레이는 이 명태균 게이트의 의혹의 핵심을 개혁신당과 이준석 대표로 포커스를 맞추고 김건희 여사 의혹을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그렇게 거는? 보여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실이 전혀 아닌 내용을 자꾸 아. 부풀려서 얘기를 하니까요. 예. 김진욱 저도 대변인 그렇게 어떻게 봐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여사의 공천 개입을 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여사의 공천 개입 얘기는 뒤로 쏙 빠졌잖아요. 그리고 칠불사, 네. 이준석 대표, 네, 홍매화. 홍매화, 네. 뭐 이런 삽질, 뭐 뭐 이런 이런 거. 것들만 네. 나오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시선 돌리기죠. 전형적인 시선 돌리기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한 희생양이 필요해요. 이걸 마무리하려면 네. 그 마무리 희생양을 제가 볼 땐 개혁신당으로 잡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뭐 소수의 정당이고 뭐 좀 그 이 상황에서 가장 지금 어쨌든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나와 있는 것은 개혁신당 쪽 인사들이다 보니까 그쪽에다 계속 이거를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는 여기서 멈출 건 아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특검 뭐 법안 발의할 때 이 부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여사께서 요 부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네. 다른 것도 지금 이명수 대화 좀 전에도 네. 나왔습니다만 거기 보면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도 여사의 의중을
대리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강력한 예. 친윤계 인사가 이걸 대리해서 의증을 전달했고 그걸 관철시켜 내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지금 또 김대남 씨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철규 의원 얘기한 거잖아요. 예, 저는 고소고발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명을 잘 거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 근데 어쨌든 설마 고발하지 그런 않겠지. 식으로 이제 힘들어요. 그런 네. 식으로 이 지금 핵심을 가리기 위해서 자꾸 다른데 성동격소식의 어떤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잠시 임시적으로는 가려질 시선이 잠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본질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 사안은. 본질은 김건희 여사 그렇죠. 문제다. 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명태균 씨가 상당한 유력자들, 그러니까 유력 정치인들하고 어깨를 겨두며 활동을 한 것은 맞는 거 아닌가. 이제 내일 새벽에 또 뉴스토마토에서 3차 보도가 나올 예정인데, 상당히 재밌을 거고 상당히 파문이 클 거다라고 이제 뉴스토마토 기자들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성철 소장에 따르면 뭐 명태균 씨 손바닥 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계셨다. 명태균 씨도 손바닥에 왕자 썼나요?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그 육성 파일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뭐 윤석열이가 뭐 이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본인보다 월등히 그 연세도 많으신 분인데 이런 내용을 보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의심이 돼요. 글쎄요, 이제 뭐 어떤 기사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하여튼 상당히 재밌는 분은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얼굴도 알고 네. 뭐 얼굴은 뭐 많이 나왔어요 지금. 예, 아니 그러니까 단둘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뭐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루 정치권에 예. 좀 정치권에 그래도 꽤 알려져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특히 이제 PK 쪽에 네. 경남 쪽에 그 국회의원 출마하고 의원이 되시고 이런 분들은 꽤 아실 거예요. 네. 뭐 몇 사람 또 증언도 하고 하지 않아요. 저도 그 사실은 그 지난주인가 그 명태균 씨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한 번 딱 통화하니까 아, 이분은 기자보다는 검찰하고 대화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계속 연락을 해오는데 제가 연락 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뭐 자료도 계속 보내요. 예. 적극적이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 보기에는 그 언론인들한테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연락 오는 대로 다 받는 것 같아요. 받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언론 대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SNS에는 뭐 정치인들 그렇게 저격을 하면서 동시에 그게 어떤 함의가 있는지 기자들한테 이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근데 좀 기자의 감으로 볼 때 이거는 검찰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더라도 검찰에 지금 뭐 아마 압수수색을 했죠. 조사 중일 겁니다. 네. 어제 압수수색했죠.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 김영선 전 의원, 예. 회계 책임자, 예. 명태균 씨, 그렇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예. 별건으로 다른 지금 이 상황은 전혀 상관없는 네. 정치자금 위반 혐의,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언론에 나왔지만 뭐 세비 반땅,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조사 대상에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명태균 씨가 10시간 전에 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취조인지 내 말을 듣고 싶어 왔는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길 바래 찾아왔는지 오늘 보도 예정이다 하면서 문자 보내고 얼토당토 안 한 질문, 바빠서 못 본 질문에 답장을 못하면 사실인 양 보도하는 언론사가 많아 당분간 인터뷰는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MBC 기자의 그 질문을 올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올릴까봐 저도 문자 안 보냈어요. 장윤성 기자가 이거 보냈다 이럴까봐 절대. 예. 그리고 그만 보내세요 저한테. 이 방송 아니, 보셔야 될 텐데. 예, 아니 방송을 다 봐요. 예, 방송을 보더라고요. 예, 방송을 다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반론할 거 있으면 반론하고 뭐 이렇게 하던데 재밌는 캐릭터예요.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고, 그런데 저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상당히 많다. 이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김영선 의원이 아니라 내가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소통의 당사자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아무런 대응을 지금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아니 근데 전직 청와대 행정관으로 볼 때 이 정도 사안이 커지면 내부가 굉장히 뭘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커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그 처음에 이제 이런 소문이 네. 나요. 지역에서 누가 뭐 대통령 일가를 팔고 다닌다 막 이런 아하. 막 소문만 나도 그런 게만 나도 민정수석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진짜 그 사람이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러면 의법 조치도 하고 하죠. 저도 예전에 있을 때 그런 케이스들을 봤어요. 어허.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가 지금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때까지 만약에 대통령실이 몰랐다. 그러면 대통령실의 민정 기능은 없다. 이렇게 단언할 정도가 돼야 된다. 이런 걸 모를 수가 없어요. 여사를 팔고 다니고 대통령을 팔고 다니고 거기에 또 공천에 개입하고 네. 이런 정도 얘기는 지역에 가면은 엄청 많이 나올 거고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바로 그게 소문이 다 보고가 됩니다. 대통령실로. 그러니까 경찰이든 어디든 이 정보를 다루는 분들은 다 이걸 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네. 접하면 이게 위로 모이면 결국 대통령실에 와요. 그러면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알고서 확인을 안 했다 그러면 이게 직무유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확인하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반응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 아니에요? 할 말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게 너무 사실이 너무 커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라서 예.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분위기는 후자에 가깝다라고 전 보여집니다. 또 여사께서 많은 분들하고 이 대선 전후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하고 그 무시로 소통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전화 통화도 하시고 문자도 많이 하시고 텔레그램도 많이 하시는데 이 흔적들이 사실은 다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 써먹어야지라고 해서 남은 게 아니라 그분들은 여사하고 통화하거나 여사한테 문자를 받으면 이게 굉장히 큰 가문의 영광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녹취를 하거나 문자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어디서 누구한테 무슨 내용이 나올지 사실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의로 본인이 이제 그 문자를 놔뒀거나 녹음을 시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네. 요즘은 핸드폰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녹음되는지도 모르게 다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핸드폰 수사기를 가져가면 거기서 몇만 건의 녹취록이 나온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사하고 예를 통화했거나 특히 삼성폰이나 이런 건 다 자동 녹음되잖아요. 네. 아이폰은 안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삼성폰 대부분 많이 쓰잖아요. 우리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네. 그 수사기관에 가면 그게 다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네. 송영길 대표가 최대 피해자지 사실은. 거기서 그 얘기도 여기서 왜 송영길